킨텍스 오토살롱 2024에서 이벤트로 진행된 사이버트럭의 라이트닝 쇼 영상을 본 후 1편에 이어 빈페스트의 다른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네 진짜. 차속이네. 상어가. 아 그래? 서준이 저어리는 상어네 상어. 앞에다가 이빨만 들어있는. 약간 서울이도 있고. 앞에다가 차 보면 앞에다가 이빨 들어있는 되게 상어. 되게 귀엽고. 세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빈페스트의 BF5 플러스 소형 전기 크로스오버 해치백 차량입니다. 지난 23년 출시되었고 전장 3.96m, 휠베이스 2.5m, 전폭과 전고는 1.7, 1.57m입니다. 전장은 캐스퍼 코나의 중간 정도 되며 휠베이스는 2.6인 코나 셀토스와 비슷합니다. 최대 출력 100kW 약 134마력, 최대 토크 135Nm의 전기 모터와 37kWh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최대 326km 주행 가능합니다. 가격은 16인치 휠 기준으로 배터리 제외하면 4억 6천만 동, 약 18,400불, 포함하게 되면 5억 4천만 동, 21,600불 이며 배터리 미포함 모델의 경우 역시 월간 배터리 구독 요금이 주행 거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빈페스트 최상위 트림 대형 럭셔리 SUV BF9입니다. 전장 5.12m, 휠베이스 3.15m 수준으로 팰리세이드의 4.99, 2.90m보다도 큽니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5.05, 2.965m인 테슬라의 모델 S 차체보다도 약간 큽니다. 에코 플러스 두 개 트림으로 구분되며 각 트림마다 배터리는 123kWh, 92kWh 두 개 옵션이 있습니다. 123kWh 배터리는 CATL, 92kWh는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CATL 탑재 모델은 600여 km 주행 가능하고 SDI 배터리 탑재 모델은 420km 주행 가능합니다. 전장 5.1m, 휠베이스 3.15m 수준으로 거대하며 앞뒤 각각 150kW 모터가 장착된 듀얼 모터 구조로 상시 4륜 구동입니다. 모터의 최대 파워는 300kW, 약 402마력, 최대 토크는 620Nm입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주행거리 상관없이 10년 보증하며 차량은 20만 킬로 혹은 10년 보증합니다. 베트남 현지 판매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 에코 플러스의 경우 배터리 포함 시 21억 동, 23억 동 수준으로 달러 환산 시 84,500불, 92,500불 수준입니다. 해당 가격이 123kWh 모델인지 92kWh 모델인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9월) 곧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BF9이 큰 폭의 미국 내 현지 가격 할인을 단행했습니다. 에코 버전은 종종 고시가격 83,000불에서 69,800불로 13,200불 16% 인하했습니다. 플러스 버전은 91,000불에서 73,800불로 17,200불 19% 인하했습니다. 미국 IRA 전기차 크레딧을 보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되며 올해 기준으로는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이 60% 이상,
배터리 핵심 광물의 북미 제조 조달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29년까지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의 북미 제조 비율, 북미 제조 및 조달 비율이 각각 100%, 80%로 단계 상향됩니다. 판매 가격은 승용차는 5만 5천 불 미만, SUV 밴 픽업은 8만 불 미만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해외 우려 기업은 배제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하면 최대 7,500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차가 넘어야 할 즉 기준점이 되는 테슬라의 동급 차량 판매 가격과 비교해 본다면 모델 X의 경우 SUV 크레딧 상한선인 8만 불 미만에 맞춰 판매 가격이 79,990불입니다. 여기에 7,500불 크레딧 적용 시 72,490불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반면 빈페스트 BF 에코 플러스 판매 가격은 크레딧 기준을 불충족해 69,800불, 73,800불 수준으로 오히려 모델 X 72,490불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합니다. 모델 X가 670마력, 주행 가능 거리 335마일 수준으로 BF9의 402마력, 330마일에서 291마일보다 성능 면에서 압도합니다. 빈페스트 BF9이 북미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 판매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아우디 벨기에 브뤼셀 조립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발표했습니다. 벨기에의 브뤼셀 공장이 폐쇄되면 앞서 폭스바겐이 펜실베니아주 웨스트모어랜드 조립 공장 문을 닫은 지 약 26년 만입니다. 아우디는 성명을 통해 Q8 e-tron 생산을 조기 종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Q8 e-tron은 브뤼셀 아우디 공장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 침체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우디의 매출 감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 상반기 Q8 e-tron 모델이 17,900대 판매했습니다. 전년에 19,500대보다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폭스바겐 전기차 인도 대수가 지난해 상반기 32만 1,600대에서 올해 상반기 31만 7,200대로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단순 환산하면 월 5만 대가량 판매된다는 건데 아이토가 24년 목표 판매량 60만 대 제시했고 현재 월간 4만 2천 대 정도 판매하고 있어 규모 면에서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승주핑 중국 상장사 협회장이 24년도 제7회 차이나 브릿지 파트너 서밋에서 NEV 부문에서 BYD와 리오토만이 이익을 내고 있다 발언했습니다. 올해 림모터가 NEV 흑자 기업 추가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조 연설에서 승 회장은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파괴하고 있고 많은 제조사들은 내연기관 차량과 NEV 신에너지 차량 모두를 제조해야 하는데 대형 자동차 공장의 상당수는 전기차 부문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만약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으며 혁신자의 딜레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많은 수의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는 것은 차량 판매로 이익을 내는 것보단 점유율 확장에 매진하고 있고 내연기관 차량 제조사들은 신에너지 차량에서의 손실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통해 메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에너지 차량만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기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극한 경쟁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제조사들에게 판매하기를 강요받는 등 공급업자들에게 확대되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며 EU와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실제 원가에 기반하여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며 손실을 기록하는 데 계속된 생산은 관세 부과의 정당성이 될 수 있다 발언했습니다. 리오토는 지난해 매출 170억 불, 순이익은 16억 불로 마진율 9.5%를 기록했습니다. 니오는 13% 성장한 76억 불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순손실 28억 5천만 불 기록하며 손실 규모가 45% 증가, 차량 대당 평균 손실액이 13,750불 수준으로
순손실률 37.5% 기록했습니다. 샤오펑의 지난해 매출액은 42억 불, 순손실 14억 불로 순손실률 33.3%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는 약 150개의 자동차 브랜드가 있고 97개 기업은 로컬 기업이고 46개 기업은 JV 형태입니다. 지난 23년 평균 가동률은 약 59%였으나 편차는 있습니다. BYD 가동률이 80%, 테슬라가 92%, 현대차는 23%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가동률 95% 이상을 보이는 상위 15%가 중국 전체 생산량의 47%를 기록, 반면 20%는 1,000대 미만, 17%는 1만 대 미만을 생산했습니다. NEV에 특화된 거라기보다는 산업 전체를 대변하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BYD는 최근 헝가리 세게드시 정부와 공장 건설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 26년부터 연 20만 대 규모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유럽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멕시코에도 연 15만 대 규모의 공장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멕시코는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라 미국과 무관세 무역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 완공 시 멕시코산 BYD 차량은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산 차량에도 관세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YD의 미주 지역 CEO는 현재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이 없고 멕시코 공장 건설은 멕시코 및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에도 전기차 공장을 지난 7월에 오픈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내 BYD의 첫 번째 공장입니다. BYD 공장은 태국 정부의 보조금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을 지원받아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태국에 건설하는 14억 4천만 불 이상의 투자 규모 중 한 부분입니다. 태국은 자동차 조립 및 수출 허브로서 토요타, 혼다 등 일본계 기업들이 오랜 기간 지배해온 시장입니다. 2030년 태국은 연 250만 대 생산량의 30%를 전기차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BYD는 태국을 아세안 및 타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 허브로 활용한다고 태국 투자부 사무총장이 언급했습니다. 태국 공장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연 15만 대 규모의 캐파로 2년 전 4억 9천만 불 투자 규모를 발표했었습니다. 태국 공장에서 제조한 우측 운전석의 전기차는 중국산 차량에 적용되는 유럽의 관세를 우회할 수 있게 할 겁니다. BYD 아테 수석 매니저는 태국에서 배터리와 기타 중요한 부품을 조립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태국은 BYD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이며 1분기 태국 전기차 시장에서 46%를 점유했고 승용 부분에서 3위의 기업입니다. BYD는 파키스탄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 카라치 지역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최대 독립 전력 생산사 허브파워의 자회사 메가모터와 합작 투자로 진행이 되며 26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카라치 지역에는 이미 토요타, 스즈키, 기아 등의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BYD는 카라치 등의 쇼룸을 설립하여 24년 4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허브파워는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여 파키스탄의 충전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BYD의 글로벌 확장 동향을 정리해 보면 지난 7월 BYD는 연 15만 대 규모의 태국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26년 연 20만 대 규모의 헝가리 공장 가동을 목표로 부지 매매 계약 체결 관련 투자 진행하고 있고 같은 해 가동을 목표로 파키스탄에도 첫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만 대 규모의 멕시코 공장 투자권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BYD 왕조 시리즈 모델 중 원 플러스 아토3 모델입니다. BYD의 왕조 시리즈는 원, 송, 친, 당, 한 이렇게 5개 모델이 있고 원나라, 송나라, 진나라, 당나라, 한나라의 앞자를 따온 왕조 시리즈 모델입니다. 단순합니다. 원은 코나급
A 세그먼트 SUV이고 송은 투싼급 SUV, 치는 아반떼급 세단, 당은 산타페급 SUV이며 한은 그랜저급 세단입니다. BYD 아토 3 원 플러스는 A 세그먼트 SUV로 전장은 코나와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투싼과 비슷한 차체 크기입니다. 전장 4.45m, 휠베이스 2.72m, 전폭과 전고는 1.87, 1.65m입니다. 배터리는 자사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 60.5kWh 탑재했고 주행 가는 거리는 약 430에서 510km, 최고 속도는 시속 160, 시속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7.3초입니다. 모터의 최대 파워는 150kW, 약 204마력, 토크는 310Nm입니다. 공차 중량은 1750kg이고 가격은 430km 주행 가는 거리 트림이 11만 9,800위엔, 약 16,560불부터 시작해서 510km 주행 가는 거리 트림이 14만 7,800위엔으로 2만 400불까지 5개 사양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4년 아토3는 10만 대가량 판매되며 가격 경쟁력이 있는 모델입니다. BYD는 이 외에도 오션, 해양 시리즈가 있습니다. BYD는 지난해 전년 대비 61.9% 성장한 302만 대 차량을 판매했고 수출 물량은 330% 증가한 24만 대였습니다. 올해 수출 물량은 5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26년 600만 대 판매량 가운데 25%인 150만 대 해외 판매할 것으로 JP모간은 추정하고 있습니다.